안녕하세요. 동물을 위한 행동입니다. 오늘은 동물의 숨겨진 과학 첫 번째 동물의 감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전기장을 이용하는 동물들이에요. 여러분, 상어와 홍어는요, 전자기장을 이용해서 먹이의 위치와 해류와 흐름을 파악하는 동물이거든요. 오리너구리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은 그 입에 전기 수용기가 4만 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먹이를 봤을 때 그 입을 막 흔들면 거기서 이제 전기가 나가는 거죠. 긴 코 가시 두더지라는 동물이 있어요. 이 동물은 코에 전기 수용기가 2,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이 전기 수용기의 구조는요, 피부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약간 미세한 관이 있거든요. 이걸 로렌치니 관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마치 전압계처럼 그렇게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어가 다른 곳에 이제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가 움직이면서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데서 발생하는 전기장을 마치 이 전압의 차이를 이렇게 알게 된다고 해요. 그런 감각이 굉장히 발달한 동물인 거죠. 유명한 전기장을 이용하는 동물 중에 전기가오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전기가오리는 이 가슴 지느러미 있는 쪽에 전기 수용기가 있대요. 그래서 먹이가 감지되면 가슴 지느러미 있는 쪽에다가 먹이를 이제 향하게, 이 먹이 있는 가슴 지느러미 향하게 해서 전압을 발생을 시킨다고 해요. 적게는 8에서 많게는 220V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전기매기 같은 경우에는요, 피부에서 전기가 발산되기도 하고, 그래서 대서양 전기가 오리는 220V까지도 이제 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몸속에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기 충격기가 어떤 먹이가 있으면 그곳에 전류를 쏴서 먹이를 잡거나 기절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민감하냐면 상어는 예를 들어 1cm 정도의 1나노볼트 정도의 그런 작은 전기장이 나도 거기에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두 번째는 자기장인데요. 이 자기장을 이용하는 동물들은 대표적으로 철새가 있죠. 여러분 이제 철새가 굉장히 먼 곳을 이동을 하는데요. 그 굉장히 좀 신기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N극과 S극이 지구에 있는 그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거나 하는 건데요. 분홍발기러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슬란드에서 영국 정도까지, 그 다음에 큰빛 부리도요라는 새가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멀리 여행을 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새라고 합니다. 알래스카에서 뉴질랜드까지 왔다 갔다 한대요. 나비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하는 나비들도 있어요. 그리고 흰개미들이 집을 지을 때 마치 남쪽에서 북쪽까지 일렬로 이렇게 집을 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전부 자기장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다거북이 이동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자기장을 이용해서 방향을 잡거나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박쥐도 마찬가지로 자기장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마치 이제 새한테는 체내 나침판이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새의 눈에서 단백질 크립토크롬층을 발견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마치 그 옵티컬 펌핑이라는 현상이 발견이 되었대요. 이게 옵티컬 펌핑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낮은 에너지에서 높은 에너지를 전환하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발견이 되었고, 이게 이제 어떤 그 새의 눈의 신경 구조체에서 약간 방향을 말해주는 방향특이적인 전기 신호도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새 부리에서 먼저 지질광이 이제 지구 자기장을 이제 감지하고 눈에 있는 그런 크립토크롬층에서 새가 비행하는데 방향을 감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가설을 내리고 검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진동을 이용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진동을 이용하는 동물들 대표적으로 이제 거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거미가 거미줄 위에 먹이가 걸렸을 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냐면 그 거미의 이제 발에 살짝 그 진동이
털이 있고 이제 이 털이 이제 진동을 감지를 해서 이제 털 안에 있는 신경세포를 통해서 이제 뇌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어떤 먹이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노란재라고 하는 벌레가 있어요. 이 노란재가 이제 교미를 할 때 상대방, 그러니까 수컷이 이제 암컷의 페로몬 냄새를 딱 맡으면 그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전부 다 발에 있는 작은 진동을 통해서 방향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개구리들도 자기의 영역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동하고 그럴 때 뒷다리가 1초에 12번씩 진동한대요. 그래서 그 진동을 이용해서 자기 영역을 정하거나 한다고 하고요. 진동을 이용한 대표적인 동물은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는 그 코끼리의 발을 통해서 진동을 느끼는데 이게 10km 밖에 있는 동료와 소통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발로 그런 신호들이 오게 되면 그 발이 이제 뼈로 그 진동이 뼈로 전달이 되고 이게 속기로 전달이 되는 그런 원리인 거죠.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장님쥐라는 게 있어요. 장님쥐는 그야말로 눈이 보이지 않는 쥐인데요. 이 쥐는 평생을 작은 굴에서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는 엄마로부터 있다가 이게 12주가 넘어가게 되면 장님쥐가 독립을 해서 자기만의 굴에 이제 살아요. 근데 한 마리씩 이제 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소통을 하는데, 이 소통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일종의 이거를 이 책에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장님쥐 전화기예요. 그래서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어요. 발신자는 어떻게 이제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냐면 그 벽에다가 머리를 쿵 찢는 거예요. 그럼 수신자는 그 진동을 턱뼈를 통해 받아서 속기로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명이라는 게 있고요. 동시화라는 게 있어요. 공명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예전에 과학 시간에 배운 게 있어요. 진동은 공명한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어떤 건물에 이제 그 건물을 관통하는 큰 기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둥에다가 이제 발전기 같은 걸 설치했는데 그 진동이 쭉 그 기둥을 타고 가서 그 지역에 막 지진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진동이 기둥을 타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공명한다라는 원리거든요. 이게 예전에 우리 과학 시간에 소리급세 실험한 적이 있어요. 이제 소리가 나는 어떤 큰 급세를 한쪽을 이렇게 진동을 내면 이 진동을 막 전파가 돼가지고 옆에 있는 소리급세도 진동하는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귀뚜라미라던가 매미라던가 아니면 개구리들이 서로 합창하는 것도 결국에는 같은 동시화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물고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동시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어떤 일정한 물고기들이 떼로 몰려다니잖아요. 그럼 이 떼로 몰려다니게 되는 그 동시화는 어떻게 서로 전달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결국 이제 물고기의 몸의 옆에 측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신경구조를 통해서 물의 흐름을 감지를 하게 되고 이 물의 흐름을 따라서 무리가 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8년 정도에 과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게 이제 수만 제곱킬로 정도 되는 큰 면적에 살고 있는 굉장히 많은 그 어류떼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어군 탐지기를 이용해서 물고기들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는데 그게 이제 일정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밀도라는 것이 물고기 떼에 이제 그 밀도가 임계치에 이르면 이런 동기화라는 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조직화된 무리가 이동하는 거고 이 무리를 조직할 때는 항상 우두머리가 그 역할을 하더라 이런 원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소리를 이용해서 먹이를 찾거나 소통을 하는 동물 중에 예로 이제 박쥐와 돌고래가 나옵니다. 박쥐는요 귀로 본다라는 표현이 있대요. 그래서 그 장애물을 피하거나 혹은 어떤 벌레가 있거나 모기가 있을 때 이 벌레를 잡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고주파, 어떤 음파를 발신해서 그 소리가 물체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수신, 즉 반향 정위라고 이걸 에코로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먹이를 찾는 대표적인 동물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정확하냐면 어디서 이제 벌레가 나타났다 그러면 귀를 펄럭거려서 그 소리를 닿게 하고 다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벌레의 위치, 특성 전부 파악하는데 0.1초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에는 어떤 감각 기관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돼서 그 다음에 먹이를 찾거나 방향을 찾거나 이러는 건데, 결국 이게 동물의 뇌라고 하는 것도 이 반향정이 음파의 주파에 맞춰서 진화가 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박쥐하고 돌고래인 거죠. 돌고래는요, 돌고래도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는 인간의 소리와 좀 달라요. 인간은 후두가 있는데 돌고래는 후두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코에 있는 그 소리주름, 이걸 뭐 배낭이라고 불러요. 이 소리주름이 있는데 이게 비강 쪽으로 딱 돌출되어 있거든요. 그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소리는 누군가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제 먹이를 찾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정확하냐면 50m 밖에서 2cm 정도의 작은 물고기가 있어도 그 물고기의 종류도 구분할 수 있대요. 그 다음 미각입니다. 여러분, 동물도 미각이 있대요. 그런데 미각은 동물들한테 생존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먹을 수 없는 음식이나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뱉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토리를 이제 숨겨놓고 다람쥐들이 그걸 먹을 때 막 먹다가 퇴 뱉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왜 뱉냐면 먹어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도 맛있는 걸 좋아하지만 그 맛있는 것이 자기 생존과 관련이 있고요. 이 인간은 미각을 이제 혀로 느끼는데, 메기 같은 경우는 피부 전체에서 느낄 수 있대요. 그리고 이제 피부, 그 다음에 이 메기한테 나와 있는 이 촉수라는 게 있는데, 이 촉수를 통해서 자신의 먹을 것들을 감지를 하는데, 이제 다른 곳에 있는 어떤 먹이에 있는 아미노산이 어떻게 흐르고 있고, 그 다음 농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는 이 촉수를 통해서 감지를 한다고 합니다. 가끔 이제 수조에 있는 물고기들이 이제 그 바위나 돌에 있는 걸 이렇게 막 먹다가 퇴 뱉는 경우, 퇴 뱉는 경우 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오물거리다가. 근데 결국 오물거리다가 퇴 뱉는다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근육이 움직여가지고 맛이 없는 걸 뱉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어떤 후각 신호를 통해서 이걸 먹어야 되겠다는 동기유발이 돼서 그것이 뇌로 전달이 되고, 이 뇌를 통해 미각 체계가 작동하는 어떤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걸 맛있는 냄새가 나면 우리는 그걸 먹고 싶고 그걸 통해서 이제 먹잖아요. 그런데 동물들의 경우에는 비만이 없죠. 이 비만이 없는 경우는 바로 어떤 특정 맛을 통해서 포만감이 너무 느끼게 되면 이 시스템 전체가 스탑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각과 촉각인데요. 후각이 대표적으로 발달한 동물로 이제 북극곰을 들고 있어요. 북극곰의 코에는요, 굉장히 많은 혈류들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혈액 공급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코를 통해서 과열되게 빠져나가는 그런 열 발산을 방지하고, 또 콧구멍 속에서 이 굉장히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그렇게 하게끔 진화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후각이 어느 정도로 정확하냐면 30cm 밖에 있는 고래 냄새, 30km 밖에 있는 고래 냄새도 맡고, 그 다음에 얼음이 한 2m 정도 되는 밑에는 바다사자의 냄새까지도 맡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북극곰들이 이제 거의 멸종이 되어 가고 있는데, 문제는 북극곰이 멸종이 되면 북극곰을 먹인 바다사자들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데, 결국엔 바다사자들도 자신의 먹이가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는 사실은 한 동물이나 한 동물 종만을 볼 수는 없는 거고 전체를 봐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촉각이 발달한 동물의 대표적으로 매너티라는 동물이 나옵니다. 매너티의 그 피부에 털이 나와 있는데, 여기 굉장히 감각모들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 털을 통해서 밖에 있는 거에 그 촉각으로
이제 많은 그 먹이를 찾거나 이제 방향을 정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된대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매너티가 뭘 느끼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결국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 뇌 중에서 촉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관련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동물들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이제 신경회로가 어떤 뇌에 있는 신경회로가 감각의 적응 과정과 같이 가고 있고 그렇게 진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이 책이 앞으로 2번 더 남았는데 이 책의 가장 기본적인 그 주제는 이런 겁니다. 동물과 인간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인간의 시각으로 동물을 평가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결국엔 동물도 어떤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화를 해왔고 그 진화하는 과정에 나름의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과 인간은 서로의 지역에서 각자 살아나가면 돼요. 결국 이 모든 기후위기나 모든 문제가 동물이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인간으로 진화가 되었는데 가장 늦게 진화한 인간이 너무 많은 영향을 행사하게 되면서 생태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을 각자의 영역에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 책의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